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나중을 위해 아껴둘까? 이런 작은 고민들이 사실은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쓸까 하는 아주 거대한 문제랑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아주는 아주 강력한 경제학 도구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을 즐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경제학에서는요, 여기에 대해 정말 놀랍도록 우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건 바로 자립형 문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규칙이 스스로 서 있는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죠. 그럼 이 자립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문제의 규칙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체스 게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게임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든 아니면 1시간이 지났든 룩이 움직이는 규칙이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문제의 핵심 규칙이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자립형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비자립형 문제는요, 마치 날씨에 따라서 규칙이 막 바뀌는 그런 게임 같아요. 어제는 분명히 통했던 전략인데 오늘은 전혀 안 먹히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우리가 다룰 이 자립형 문제는 규칙이 늘 똑같아요. 항상 일정합니다. 바로 이 점 덕분에 우리가 일관된 최적의 전략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립형 문제를 푸는 마법의 열쇠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현재 가치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그냥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한 특별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나는 최대한 만족하고 싶다는 목표. 이게 바로 재료고요. 하지만 내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제약 조건. 이게 바로 조리법인 거죠. 이 둘을 기가 막히게 조합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레시피를 손에 쥐었으니 직접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 적용해 볼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 나의 최적 소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딱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퍼즐 맞추는 것과 같아요. 자, 가장 먼저 1단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정하고 가야겠죠? 자, 이 표가 바로 우리가 풀 문제의 설계도입니다. 수학적으로 정리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목표가 있죠? 이건 평생 동안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감, 즉 효용을 최대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약은 현실의 벽이죠. 내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바로 소득과 지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제약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해밀토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저기 그리스 문자 람다 보이시죠? 이걸 잠재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 통장에 갑자기 1만 원이 딱 더 생긴다면 내 행복감이 과연 얼마나 더 커질까? 그걸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마법처럼 딱 하나의 명확한 행동 규칙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일러 방정식인데요. 이게 뭘 알려주냐? 바로 우리가 언제 더 쓰고 또 언제 더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최적의 길, 그 황금 경로를 알려주는 공식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주는 이자율, 즉 R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미래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를 더 좋아하는 정도. 그러니까 나의 조바심, 델타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그럼 당연히 지금은 좀 아껴서 저축하고 나중에 이자 불어난 돈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 내가 너무 조바심이 나서 못 기다리겠다. 델타가 R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지금 더 많이 쓰는 게 최적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제 지갑, 여러분의 지갑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국가 전체의 자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서도 아까 썼던 그 도구가 똑같이 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석유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캐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자, 이 모델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 개인의 소비 계획 문제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목표는 자원을 사용해서 얻는 만족감을 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제약은 뭐겠어요? 그렇죠.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 그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알맹이, 그 내용만 내 돈에서 국가 자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문제를 푸는 그 틀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야, 이게 바로 이 분석 방법이 가진 진짜 강력한 힘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그 해답이 바로 호텔링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수학적 분석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이 한정된 자원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내가 땅 속에 묻어둔 자원의 가치가 오르는 속도가 그냥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붙는 이자율보다 느리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금 당장 캔에서 팔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법칙 덕분에 우리가 소중한 자원을 너무 성급하게 다 써버리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립형 문제라는 똑같은 열쇠 하나로 개인의 소비와 국가의 자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자물쇠를 모두 열어봤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가 우리에게 뭘 알려줬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립형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근본적인 규칙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다룬다는 것. 둘째, 해밀토니안이라는 건 우리의 목표와 한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의 레시피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틀을 이용해서 개인의 최적 저축 문제도 풀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천연자원 관리 같은 거대한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들은 오일러 방정식이나 호텔링 법칙처럼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행동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줬죠. 결국 내 저축 계획부터 국가의 자원 관리까지 전혀 달라 보이는 두 문제의 해법이 사실은 완전히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 이 멋진 모델들은요, 이자율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좀 안정적인 세상을 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 경제는 어떻죠? 늘 변하고 예측 불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막 요동친다면 우리가 찾았던 그 최적의 경로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완벽한 계획이란 건 애초에 완벽한 계획은 없다는 것. 그리고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